갈 수 있겠구나. 어디? 서울대 인문대야. 아, 근데 사실 서울대 인문 강약이라고 하면 서울대학교 내에서 뭐 좀 중하위권 학과 아니에요? 좀 중하위권 학과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김작가TV의 대신 물어드립니다 코너 특집편입니다. 대신 물어드립니다 코너는 여러분들이 궁금하지만 쉽게 만나기 힘들구나, 직접 물어보기 힘든 질문에 대해서 작가인 제가 대신 물어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수능 만점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한 편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8학년도 수능 만점자 서울대학교 인문학부 1학년 윤도현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 수능에서 수능 만점을 받았죠? 2018년도 입학하니까 2018년 학년도 수능 만점자 되는 거죠? 네네. 그때 만점자 몇 명이었어요? 그때 15명이었던 걸로 기억. 15명. 대학 진학 이후에 뭐 하고 계신지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할 것 같아요. 나름 수업도 열심히 듣고 있는 것 네. 같고요. 그거는 일단 학점으로 평가할게요. 1학년 1학기 학점이 어떻게 돼요? 이걸 여기서 공개한다고요? 4가 넘어요, 안 넘어요? 넘긴 넘어요. 그럼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서울대학교잖아요. 네, 열심히 했네요. 그리고요. 인문대학은 반으로 이렇게 갈리는데 네. 그 반 학생회에서도 약간 활동을 하고 있는 거. 연애도 좀 하고. 연애 어떻게 소개팅 미팅을 한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같은 학교군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만났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대회를 나간 적이 있는데 아. 그 대회에서 만난 친구랑. 혹시 역사 바로 알기 대회 뭐 그런 쪽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수능 만점 받았을 때 다 기분이 어땠어요, 일단? 기분이 되게 오묘할 것 같은데. 일단 그 점수 나온 거 보고 딱 그 생각이 들었죠. 아, 이제 갈 수 있겠구나. 어딜? 서울대 인문대야. 그 기쁨이 더 크다. 네, 아무래도. 근데 사실 서울대 인문 강약이라고 하면 서울대학교 내에서 뭐 좀 중하위권 학과 아니에요? 좀 중하위권 학과 아니에요? 그렇게 평가될 수 있지만 네. 실은 저는 공부하는 게 다른 거라고 생각하지 급을 나누는 게 되어서는 안 그렇죠.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제가 급을 따는 건 아니고 사회적인 이제 점수대로 수능 배치표에서는 이제 말을 한 거고. 그러면 어쨌든 본인은 어떻게 보면 본인의 진로나 꿈을 찾아간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좀 많이 말렸을 것 같은데. 정말 믿고 따르는 어른들은 네. 저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인문대학에 진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인문 강연에서도 좀 정확하게 어느 쪽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저는 고고미술사학과를 생각하고 있는데 실은 이 대학 들어와서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진입을 좀 결정을 못했습니다. 일단 고고 미술학을 생각은 하고 있는데 고민하고 있다. 네네. 고고 미술학은 좀 어떤 건지 간략하게 얘기해 준다. 고고학이랑 미술사학이랑 이걸 합쳐서 만든 학과인데 실은 고고학이랑 미술사학 자체도 약간 다른 학문이죠. 네네. 고고학은 유물을 중심으로 역사적 사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을 것 네. 같아요, 이 부분은. 고민이 많이 되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네, 전 사실 그 윤도현 학생을 전에 인터뷰에서 찾아뵌 적이 있는데 그때 윤도현 학생이 해줬던 말이 되게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그때 했던 말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수능 성적은 고고 미술사학 전공에 가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들으면서 든 생각이 이 학생의 고민의 깊이가 입시에서 원하는 사회적 시선보다 훨씬 깊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자기의 진로나 그 꿈을 찾아서 그 길을 떠날 수 있었던 게 아닐까라고 훈훈하게 얘기하면 굉장히 낯뜨거워 하겠죠, 지금.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입시 스트레스가 사실 무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덜 받는 방법을 하나만 얘기해 준다면? 등수 같은 걸 신경 쓰다 보면은 남을 계속 의식해야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남이 얼마만큼 잘 알지 모르니까 그게 굉장히 뭔가 엄청 불안한 거죠. 그래서 얘가 공부하고 있나 안 했나? 그래서 너 공부 몇 시까지 했어? 꼭 이런 거 물어보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불안하니까 차라리 점수를 기준으로 삼자. 그러니까 뭐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어쨌든 간 점수를 딱 맞춰 놓으면은 네. 제가 그만큼 점수를 받으려면 얼마 정도 공부를 해야겠다? 감이 약간 잡히잖아요. 그만큼 하면 되지 않을까. 한마디로 남이 아니라 점수로 만들어 놓으면 그 점수를 만들기 위한 자기 가정은 통제가 가능한 거니까. 네네. 그게 훨씬 좋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사실 그 남과 경쟁하지 마라, 경쟁하지 말라고 사회에서 되게 많은 얘기 하는데 남과 경쟁하는 마음을 버리는 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을 이겨하는 경쟁 구도에서는 사실 이미 남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윤도현 학생의 말처럼 그 남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남을 대체할 수 있는, 이게 점수일 수도 있고 그런 기준이 하나 있으면 그런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조금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잘 정리해 주셨어요. 역시 여러분 제 직업은 라이터. 아하. 네.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진로라는 게 저는 입기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수능 만점자들 또한 대부분 조사해보면 자연대는 어디 갔겠어요? 의예과에 갔습니다. 그리고 인문계가 어디 가겠어요? 경영학과 아니면 경제학과 갔습니다. 그들을 비난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지만 그 뜻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공부를 잘하든 공부를 못하든 진로라는 게 있기 힘들다라는 거죠. 공감하시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그 점수에 맞는 학과에 가는 거고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은 또 본인의 그 성적에 맞는 학과에 저는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본인만의 길을 선택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았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많은 학생들이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실은 현실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힘든 게 맞죠? 네. 저는 제가 뭘 하면 제일 즐거울 수 있는지를 약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실은 인문대학 들어와서 과연 내가 취업할 수 있는 데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하긴 했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제가 경영대를 갔거나 아니면 경제학부를 들어갔어도 그 공부를 되게 이 공부만큼 재밌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긴 해요. 물론 그 공부도 흥미를 느낄 수는 있겠죠? 근데 이 공부만큼 재밌진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뭔가 그런 안정보다는 좀 행복할 수 있는, 좋아할 수 있는 걸 선택하면 좋을 것 같다. 제가 약간 바보 같은 걸 수도 있죠? 저는 근데 사실 이런 좀 바보가 좀 더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불안해서 내가 20살이란 나이에 그 순수한 나이에 어떤 자기 진로를 선택하는 것보다 불안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내가 꿈꿀 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용기 있고 그게 또 대한민국 사회에서 진로가 다양해져서 훨씬 더 다양한 색깔이 있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만나뵌 손님은 서울대학교 인문강력 1학년 윤도현 님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로와 수능 만점자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하고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김작가TV의 대신 물어드립니다 코너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